이렇게 전문 용어 나오니까 막 박사님 같고 그런데요? 제가 이 외모는 뭔가 치료가 필요해 보여도요. 네. 네. 해박하려면 또 끝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오늘도 쉽고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민생 법안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바로 1월 25일 본회의에서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 우리 왜 그동안 이렇게 동서를 잇는 철도들이 많이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놀이공원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저 바이킹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 바로 놀이공원의 법정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현행법에서는요.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류의 이런 관광 사업을 유원시설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이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놀이공원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딱딱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유기시설 타러 갈래?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아니 뭔가 나쁜 거 타는 것 같아요. 괜히 느낌에. 관광객에게 어떤 운동이나 오락,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원시설업은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테마파크 시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좀 꿈과 희망의 나라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홀덤바, 홀덤펍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판들에서 그렇게 써 있는 거를 봤던 것 같거든요. 보기만 하겠습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홀덤펍, 홀덤바가 뭐냐면요. 요즘 20, 30대가 많이 가서 술도 마시고 카드게임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드게임 같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홀덤바나 홀덤펍에 가서 입장료를 내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으로 바꿔주고 그 칩을 이용해서 가볍게 게임을 즐기고 음주도 하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보드게임 카페나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게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요? 어떤 문제죠? 바로 이 칩을요 현금화해서 거래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그냥 칩으로만 가지고 게임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거래를 하는 순간 우박이 됩니다. 자, 지난해 10월에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홀덤펍 업주 및 손님 등 4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오간 판돈이요 278 278억이요? 심지어 무려 75명이 이 불법 도박에 가담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더 심각한 건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단속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단속합니다. 자, 우리 형법에는요. 도박장소 개설죄라는 것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홀덤펍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 시의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 개설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근데 이게 카지노 유사행위라면 진작에 좀 단속을 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관광진흥법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자, 이것을 노리고 이 사람들이 불법 도박장을 여기다 개설을 한 겁니다. 이 적발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하면 지자체에 관할이 되는데 구청에서 도박 증거를 잡아내기도 매우 어렵고요. 또한 일반 음식점은 경찰의 1차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어떤 조직폭력배가 연관이 돼 있거나 현금화하는 것 같아요라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야말로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하는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해야 된다,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말 높아졌고 이번에 그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정말 불법적인 도박 행위, 불법 영업 확실히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최근 캠핑이나 차박 이런 게 엄청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불법적인 장소에다가 텐트를 쳐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텐트를 쳐놓고 철거를 안 해놔.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을 하거나 치사물품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이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캠핑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도 정말 크잖아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캠핑족은 물론이고 이 주변 주민들에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캠핑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법안, 이름이 좀 깁니다. 뭐냐면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약품 안전 이게 돼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하 첨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저 이런 거 관심 많거든요. 네. 자, 줄기세포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그리고 조직공학 치료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 나오니까 막 박사님 같고 그런데요? 제가 이 외모는 뭔가 치료가 필요해 보여도요. 네. 네. 해박하려면 또 끝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번 첨생법에 담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현행법에서는요, 첨단 재생 의료의 안전성 확보, 기술 혁신, 실용화 방안 등이 내용으로 담겨 있었고,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확보하는 내용, 제품화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첨단 재생 치료가요,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희귀 또는 난치 질환이나 다른 대체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일 경우에만 치료 목적으로 임상 연구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요. 국부도 마구마구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생 분야잖아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안전성의 문제, 부작용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못했었던 건데 올해가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된 지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3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법을 집행해오면서 얻었던 경과를 면밀하게 좀 검토해보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또 종합을 해서요, 기술 발전 속도도 높이고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을 폐지했고요.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한해서 치료는 허용하되 치료 위험도가 중위험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임상연구가 선행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해당 재생의료 기관에서만 치료를 허용하고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더디던 이 기술 발전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또 마련이 됐고요. 또 재생의료 기관이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가지고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요, 인체세포 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또 법적 근거로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첨단 재생 의료시술 대상도 확대가 되고요. 국내에 있는 이 환자들이 더 이상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난치병 환자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희망마저도 닫혀 있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정말 그 희망이 현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잉마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법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